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 분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69억 9,146만 8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억 4,715만 1천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먼저 시정 기획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제천 스토리텔링북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 관광직자는 좀 차별성 있게 국내 유명 여행 에세이 작가를 섭외해서 감성적인 픽차를 좀 만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매력적인 관광도시 제천을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 현안 업무 추진에 500만 원 계산하였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비로 1,500만 원 계산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었는데 올해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정 주요 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로 주요 시정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에 400만 원, 또 소개책자 제작에 500만 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시정 현황 관리의 포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555만 원, 포상금으로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 해서 총 4,55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 성격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긴급 상황에 대비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구 동명초 부지의 여름철 제초 작업과 배수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로 135만 원, 또 135쪽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 해서 총 1,13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학습포럼 운영은 공무원 학습포럼 경진대회 우수팀 회의 연수로 2천만 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대학협력사업의 기타 보상금으로 고용장려금 1억 원을 증액 계산했는데요. 이거는 관내대학교 졸업생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한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시정소통시민회의 이촉장 제작에 500만 원, 또 회의 자료 제작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려던 것을 의원님들 고견에 따라서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참석 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 유치 사무관리비로 신문 공고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또 경찰청 제천 수련원 부지 공묘 이전 보상에 1.800만 원 계산했습니다. 경찰청 수련원의 부지에 50여 개의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6억 4,233만 1,000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 예산 보고를 마치고요. 326쪽에 되면 운명동 예산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운명동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 198억 6천, 지금 현재 예산액이 198억 6,593만 원이 인데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1억 9,97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7개 운명동 주로 일상적인 내용이고요. 굳이 서류로 발음하고 326조 청풍면에 대한 거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한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물태리간 가로등 설치를 4,650만 원 예상했는데요. 그거는 그 1월 달에 인재개발원이 개원되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현재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내로 나오는 길이 상당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총통 그 소재지에서 건보 인재 개발원까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135쪽에 보면은요, 여기 농영초등학교 부지 유치관리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현재 그 배수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여름에 장마가 많이 지고 그럴 경우에 배수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펜스 천원 부분도 그렇고 그 운동장에 물이 많이 고이거나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까? 기존 학교로 사용했을 때 있었죠. 근데 이제 철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철거한 부분이죠. 지금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배수되는 게 크게 문제가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집중 호우 시에 여름에 장마 시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상이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호우 시에 위급상 벌어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찰청 수료는 부지 운영 136쪽에 네네네. 이거 먼저 지금 경찰청 건물이랑 이거 바꿔가지고 그거 했는 거 맞죠? 땅 그러니까 이제 부지. 그러니까 부지가 각 파출소, 청주에 있는 예. 파출소, 뭐 제천에 있는 파출소 이렇게 부지 교환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때 하실 때 이거 분묘 이전하는 거는 이 시청에서 해주기로 뭐 약속하거나 네. 그런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그 교환일 경우에 교환 체결 전에 그 대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외에 권리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권리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규칙도 있고 또 그 계약할 때 그렇게 해주는 걸로 협의를 한 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제가 이제 그 기획 담당관 예산은 추경에 많이 안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낙 또 꼼꼼하게 본예산 잘 챙겼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시청 현안 관리, 현안 사업 추진하고 그 밑에 실직 추진 업무기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 증액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국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예산에 충분히 세웠는데 부족해서 세운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국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고 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는 지금 당초에 3천만 원 세워서 이제 5% 감해서 2,850만 원 중 지금 현재 집행액이 1,217만 4,950원이 집행돼서 1,600만 원 정도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신청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 추진 업무는 지금 한 1,453만 원 정도 이제 세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지금 5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5천만 원 더 추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기 집행에 작년에 이제 포상을 그 실적이 안 좋아서 포상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측이 되고 해서 더 1,000만 원 추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시책 추진비 같은 경우는 충청도 승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제 세우게 된 것이고요. 제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그 주민 수거 사업이나 민원 해결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예비비라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이 풀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기획서에서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각 부서에서 생각 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저희 부서에 의해서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긴급사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시정 현안 사업 추진 그 물품 구입은 그 내박객들에게 주는 그 선물의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제천 시정에 필요로 하는 건데 이번에 쓴 것 중에서 사실은 우리 그 기획 예산 업무를 추진하는 6층에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리모델링도 좀 했고요. 거기 웹 책상이나 뭐 이런 거 좀 하고 이러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지원하는 것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시정소통 시민회의 네네. 얼마나 확보되셨나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4월달에 준비해서 지금 이제 공문 막 발송했고요. 이제 홍보 막 시작돼서 아직은 뭐그 온라인에 집계 이런 게 안 나서 많이는 저희 인터넷에 그런 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에서 아직 받지 않아서 한 뭐 몇십 건 정도.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위촉장하고 회의 자료 제작을 지금 이제 하려고 이걸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언제쯤 이 회의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계획은 저희가 이제 4월, 5월 중에 모집을 해서 한 6월 정도나 뭐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좀 회의에 대해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꼭 6월에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도 이제 처음에 1차로 모집을 한 달 정도 기간을 둬서 모집해보고 한 300명 이상 되면 그 인원 가지고 할 거고 만약에 너무 작은 인원이 만약에 접수가 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2차 모집 기간을 줘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듣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훈령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차라리 이런 기획들을 안 올리는 것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하는 것을 했는데 올리신 이유가 훈령으로 지금 집행을 계속 하시겠다는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안 올렸을 때는 사실은 저희 그 정책관리 담당관의 그때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올린 부분인데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예산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깎이는 게 맞고요. 그때 저희는 빼려고 그랬었는데 조례가 계속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견이 좀 부정적이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시기를 못 맞춰서 올렸던 것 뿐이고요. 그때는 당연히 깎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릴 때는 수당은 아예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아예 빼고
사실은 이분들 뭐 모집을 해봐서 몇 분이 신청을 하거나 이럴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시정 소통회의라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 미촉장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뭐 회의를 하면 회의 서류 정도야 드려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원들 지금 제천비 지금 시가 소통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반대했던 이유가 다른 그런 지금 그 위원회도 많고 의견을 받을 채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또 이것을 뚝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네.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나 뭐 저희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홍보학습 담당관 신영화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조입니다. 근본 추경 예산은 본 예산 99억 5,8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 개선된 101억 1,500여만 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동영상을 4개국어 10여 분 분량으로 신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액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림대로와 송화국도변에 설치된 전광판의 부품 교체 등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의림대로에 설치된 전광판의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비로 500만 원과 대구면 국도변에 설치한 홍보판의 조명 시설 설치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항목의 정책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등의 노후에 따른 기자재 일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언론사를 통한 주요 시정 광고에 필요한 홍보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조 중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건물 노후 및 누수 탈색 등으로 인하여 드라이비트 공사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 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 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0쪽에 보면은요, 여기 있거든요. 마이크가 농구에서 이제 제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구입한 지는 몇 년 정도? 예, 이 마이크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내규 연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게 마이크 구입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 마이크 구입하면 그 정도 쓰십니까?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면 고장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무실 프린터기는 현재 없습니까? 그 사무실 프린터가 제 거가 있는데요. 자꾸 이게 걸리고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프린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구입을 받았어요. 그대로 구입하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쓰는 거하고 사무실에 하나 더 필요해서 예,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지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그냥 서류 책자상으로 우리가 볼 때 평생학습과가 지금 홍보학습 담당관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현재가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자료집에 195페이지에 평생학습과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그 책자는 저한테 잠깐만. 예, 그것은 이제 기존에 편제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하고 비전 홍보 담당관실이 합쳐지면서 예산 편제상에 합쳐진 겁니다. 예, 그거를 깎아서 여기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담당관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잦은 것 같아서 다른 과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도 함께 보셔서 책자 하나를 만들 때 조금 다르게 좀 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과에 관련이 돼 있는 거라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페이지는 삭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은 본 예산은 작년 조직 개편되기 당시에 작년에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 본 예산 확정된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직 개편이 올해 1월에 되면서 다시 편제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앞에 보면 명시가 그대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감 항목도 있고 이렇습니다. 문의를 드리는 거는 이 페이지 자체가 노인 장애인과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 그 당시 직제가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홍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의림대로 전광판 건물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 전광판이 어디 아, 도서관인가요? 의림대로에 하나 웨딩홀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제보 들어간 입구에 그게 2004년도 9월에 이제 그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하중이 있어서 그 밑에 건물이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세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누수 방지를 위해서 보관 불가피하게 한 500만 원 신청합니다. 네. 하중에 의해서 크랙이 가고 누수가 생길 정도면 안전진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안전진단이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10년이 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방안을 아예 차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단 좀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부서와 실무자들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외부 도서에 드라이브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그 리모델링 몇 년도에 했죠? 이게 그 리모델링이 제가 2006년도쯤인가 그때 뭐 도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관으로 가서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보니까 지금 단순히 도색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예술적으로 좀 짓긴 졌는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게 그냥 화장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꼭 이게 좀 누수 방지까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2,500만 원으로 누수와 드라이브 공사를 같이 하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예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300만 원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누수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장 찾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금액을 통해서 그 평생학습센터 누수를 지금 현재 크게 두 군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완벽히 잡을 수 있는지 이제 그거는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최대한 어떤 그
저기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좀 누수가 안 되고 그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정말 그 건물을 건축을 할 때부터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중장기적인 좀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공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해도 조만간 제가 몇 년 안에 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예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한 우리 정치교육실 회용 마이크, 메인 컨트롤러 앰프하고 마이크가 케이블인데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안 되는지. 예. 저희가 이제 일단 회의 중에 마이크 한쪽에 또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아주 전문 방송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 예. 부서에.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하니까 예. 전체를 좀 이렇게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꼭 요청이 들어와서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저도 설명을 듣고 싶으면 따로 좀 만나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어학습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한마택입니다. 감사본부 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본부 담당관실 추경 금연은 2억 87만 5천 원입니다. 이거는 금액 추경에서 1,114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일반 공공운영비에 청년및 공무원 행동강연도 워크숍에 대한 1,000만 원은 감옥 경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감옥 경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에서 시청 업무 추진비 445만 3천 원은 기구 개편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지금 현재는 그 기획예산 담당과실에서 감액돼서 법무 담당과실에 다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감전 업무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는 월 1인당 월 8만 원씩 나가는 건데 2명이 증인에 따른 증인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 월 기준 경비로서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본부 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본부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연령처장 김영주입니다. 대연령처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5,890만 원이 증액된 5억 1,92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연령처 여비가 810만 원 증액했고 프린터 복합기 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와이파이 존 설치가 2,997만 6천 원을 계상했고 제천 학사 전산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으로 1,978만 4천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주 대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은 524억으로 본 예산보다 2,200만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연합회 해외 자매도시 교류에 1천만원, 가로용 태극기 구입에 900만원 중에 국경일 가로기 개항 대행비 600만원, 읍면동 청사경 태극기 400만원, 태극기 판매대 표찰 제작에 280만 5천원을 요구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3,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위탁 교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지급 규정이 폐지되어 4억 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위탁 교육비 납부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800만원,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1,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민간 위탁 교육을 위해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직무 능력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원 인건비와 직무 수행경비 5,53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015년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에 대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숙직비,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따른 직원 숙직비 부족액 2,25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쪽 그 이통장 연합회 해외 자매도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네, 작년도 전년도까지는 이통장 그 목표 관리자라고 읍면동 걸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이것이 뭐 성과나 또 계속 그 노력봉사, 밭 임대료도 얻어가지고 생산해서 또 우리도 하고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올해 목표 관리제를 이통장협의회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이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이통장협의회 전체 이통장단 협의회장들 회의를 통해서 그 3,500만 원에 대한 대책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그 이통장 우리 해외 백지방팀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1천만 원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이것도 혹시 다른 단체와의 그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되거나 그렇진 않을까 염려되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어떤 그 각 기관 단체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주민자치협의회, 이통장협의회 토탈 캐파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55쪽의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은 어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전 직원 이제 위탁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고요. 작년도 세월호 사태 때문에 작년도 못했을 뿐이지 민선 2002년 이후에
계속해서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작년에 못했고요. 올해는 좀 해야 될 어떤 총괄 인사부서의 자구로서 전 직원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전체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최근 3, 4년 안에 내에 신규 공무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1,009명 중에서 한 400명 정도가 거의 새내기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전체 조직 문화와 또 제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지방 공무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전체 집합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교육 갔다 오면 행정 능률은 상당히 오른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 저희들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94쪽에 보면 회장님 맞춤형 복지대로 단체 예산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375만 원이 올랐죠.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 인원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보험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춤 복지 포인트인데 쉽게 말해서 최대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직원이 저번에 그 작년도에 그 임기제 공무원이 13명이 보건소에 늘어났습니다. 또 대응처 직원도 2명 저희들이 시간인계제로 지금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15명이 추가 인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인력 150만 원 곱하기 15명에서 3,75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민간 교육에서요. 이게 교육을 할 것 같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수량이 올라왔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와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진 실적표에 보면은요, 2박 3일에 2006년도에는 34만 3천 원이 돼가 있고 2007년도에는 37만 3천 원이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1인에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육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교육은 우리나라 불지에 그 삼성 인재 개발원이 있고요. 현대 인력 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요. 인원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9명 전체가 8기로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단가가 떨어져서 3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고 하이 퀄리티의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생활 지도자 상해 보험 가입 지원비가 157쪽에 보면요. 생활 지도자 상해 가입 지원비. 그거는 저기 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승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이 통장연합회 해외 자매도시 교류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목표 관리제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3,500만 원에서 이번에 해외 자매도시 교류로 1,000만 원 올리셨는데 10명입니다. 목표 관리제 사업은 전체적인 지원으로 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데서 10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예산 좀 제목도 있고
제가 사실 좀 약간 눈치 보기를 예산 2천만 원 세워서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생각했고요. 지금 이통령 협의장단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분 좀 돈을 축출해서 조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17명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물밑에서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좀 모자라서 조금 이통령에 비해서 좀 걷어서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17명 다 갈 수 있도록 그럼 10명은 그 임원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통령 협의회장만 우리 회장님이 대상인가요? 그거는 그렇게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읍면농단 한 명씩 가는 농단 한 명씩으로? 읍면 협의장이 갈지 아니면 예. 사무국장이 갈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0명 기준으로 하되 누구든지 읍면동으로 한 명이 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움직여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통장연합회 해외 자매도시 교류인데 해외 자매도시는 어디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로 갔을 때 유럽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해외 자매도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일단 저 제천시와 해외 자매도시로 이렇게 결합된 도시 그렇습니다. 방문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재 육성 민간 위탁 교육 3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상 공무원 교육 훈련,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 또 위탁 교육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민간 이전 민간 위탁 등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아예 과목을 아주 변경을 해서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고려가 안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소장 김태원입니다. 2015년도 인사소관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조성 10억 마을 만들기에 5천만 원 예상했습니다. 이때 부분의 민간 입금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목표소에 1,500만 원 예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생활 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350만 원 예상했습니다. 균형수건 사업으로 16억 8천만 원 추가 예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금류 시설 민원 해소 사업으로 4억 원 추가 예상했습니다. 동양 원닭천 제3순환구 재가설 공사에 4억 원 추가 예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대군면 방학일이 쉼터 설치에 2천만 원, 서부동 거북 다목적에 대한 부대 시설 설치에 1,000만 원, 하서동 안담 다목적 해관 보강에 1,000만 원 추가 예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로 읍면동 다목적 해관 보수 정비 사업에 5천만 원 추가 예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에 그 새마을 단체 지원에서 재료입니다. 지역 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에 17개 읍면들이 5천만 원인데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17개 읍면동의 사업을 배분할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동에 문을 내려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도도 보고되면 저희 심사를 해서 그 사업 내용을 판단해서 사업 내용에 맞게 금액을 조기 조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질문하신 바로 밑에 보면 민간 공급에 대한 거 있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워크숍 해가지고 네. 157페이지에 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워크숍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그 제2새마을은 추진협의회가 현재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늘려서 23개 단체로 좀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단체에 대해서 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런 그 아이디어들과 하고 또 그분들 서로의 그리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단체장하고 사무장 등을 이렇게 모셔서 워크숍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단체장과 예, 46명 46명에 대한 워크숍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이에요.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가 3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험 계약이 어떻게 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해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 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